이제 오늘은 그 주말에 나온 철강 이슈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최근 철강 섹터의 약간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스코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말에 철강 관련해서 나름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죠. 이 바로 트럼프 때 이제 부과됐던 이 유럽산 철강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이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미국과 유럽이 관세 분쟁을 좀 끝내면서 이제 앞으로 그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악재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악재라고 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이 유럽산 철강에 부과하던 관세 25%를 이제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이제 현재는 100만 톤 물량에 더해서 앞으로는 신규로 이제 330만 톤의 이제 EU산 철강이 무관세로 미국에 이제 수입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유럽산 철강 때문에 이제 국내산 철강 업체들이 이제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만약에 이 로직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 국내 철강사들은 사실 크게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뭐 대부분 보합권에 머물면서 이제 마감을 했죠.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현재 철강 섹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신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이제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안 좋은 이슈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며칠 전에 중국 중앙정부의 국무원 같은 경우 이제 2030년까지 이 탄소 피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탄소 배출이 이제 정점을 찍고 앞으로는 이제 줄어들게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건데, 이제 그래서 뭐 이 기사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향후에 철강이랑 이 알루미늄의 생산을 줄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면은 좋은 기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음으로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최근 중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중국의 건설, 특히 이제 굴착기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수요도 이제 같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당분간은 올림픽 때문에 약간 감산 기조를 유지하긴 할 텐데, 물론 이것도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내년 초에 이제 성수기가 되면 이제 그때 다시 늘릴 거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조금 더 넓게 보면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지역별로 좀 관세 장벽이 부과되는 것 때문에 사방팔방 고통을 겪고 있죠. 당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 무역 확장법 이제 232조로 이제 막혀 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국이 이제 다시금 그 세이프 가드를 3년 더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장벽이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뜩이나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상계 관세라는 것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한국은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유럽에 치이는 이제 판국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철강 섹터가 이제 갑자기 단기간으로 좋아지려고 한다면 당장 이제 중국 경기가 활성화돼서 이제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로직이 형성되려면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감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이슈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 달 이제 18일에 그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제 한국의 방안에서 이제 앞서 언급한 이 232조 문제를 다룰 거라고 하죠.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한국이 이제 사실 저번에 이 반도체 부분에서 미국에 나름 투자도 많이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EU처럼 동맹국 예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번에 큰 성과가 없을 거라는 것이 약간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뭔가 이제 몇 가지를 들으셨는데 쭉 듣기에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럼 어떨까요? 정말로 철강 섹터는 이제 답이 없는 걸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번에 이제 유럽의 관세 부과가 해제가 됐는데 이게 왜 해제가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협상 테이블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크게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건 바로 이 유럽의 탄소세 때문입니다. 이 현재 유럽은 탄소세와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죠. 이 탄소세가 뭔지는 이제 언론에서 하도 많이 언급을 해서 뭐 개념적으로는 이게 뭔지는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탄소세는 유럽도 지켜야 하는 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현재 유럽에도 철강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 기업 역시도 이 탄소를 절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유럽의 철강 회사들도 이 탄소세 룰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철강 회사들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결국에 이 탄소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거는 그 자국 내 기업들에게도 이제 페널티를 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 기업은 어떻게 이 재원 마련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본업을 통한 이익을 통해서 이제 재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은 이번에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해제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과 유럽이 협의한 그 관세 해제 이슈를 보면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부터 이제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크게 늘어났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에 비례해서 유럽 철강 회사들의 이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에서 볼 때 EU의 계획은 이 철강사들의 이익을 보존해 주면서 동시에 이제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세 절감 투자도 이제 동시에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로직이 맞다면 현재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철강 가격 역시 단기간에 급락하기에는 약간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국내 철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중국을 추종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유럽 철근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동반 하락을 하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그 미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철학이 동맹국가의 관계 회복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통과가 될 인프라 법안 통과 이후에 사용해야 되는 철강에 대한 수요도 이제 안정적으로 좀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본인들이 추진하는 탄소세 정책도 이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자국 내 철강 회사들의 이익을 보존해줘야 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철강 가격이 좀 급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현재 언론에서는 이제 이번에 미국과 유럽이 철강 관세 분쟁에 합의하면서 이제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큰 악재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맞고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린 얘기인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호재도 있고 악재도 공존한 상태에서 이제 국내 철강사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까요? 뭐 당연히 이제 매크로적으로 보면 피크아웃 논란도 맞는 말이지만 최근에 이제 포스코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는 이제 이런 투자 관점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그 투자 방식 중에 하나는 이 ESG 투자 열풍이 불고 있죠. 뭐 물론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국가들마다 상이하겠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동일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기준이 약간 모호하다는 이유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기업 평가 방법 중에 하나는 반드시 ESG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가운데서 이 S는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얀마랑 엮여가지고 이 ESG 기업에서 태클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스코가 이 미얀마에서 사업하고 있는 가스전 사업이 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 미얀마 군부의 돈줄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투자 자금을 집행하는 쪽에서 이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들이대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현재 외국인이랑 이제 연기금 수급을 보면 뭔가 이제 조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잠깐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좀 살펴보면 현재 로직은 이렇습니다. 이제 올해 미얀마 군부가 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현재는 나라가 엉망이 됐죠. 뭐 근데 이제 이건 정치적인 영역이니까는 뭐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보다도 이제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이제 꾸준히 미얀마에 이제 진행을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가스 플랫폼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 되게 작게 나와 있지만은 그 중국이 이제 미얀마 송유관으로부터 원유를 조달받는 그 지점인데, 현재 이 미얀마 가스전의 주체는 바로 이 포스코 미얀마 C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합작 회사인데 이제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5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10% 정도를 이 미얀마 정부가 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년 괜찮은 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원인이 이게 뭐 표면상으로는 약간 부정선거라고 하지만은 바로 이 가스전 때문이었다라는 견해가 약간 지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군부에게는 돈줄이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지난 3월에 미국이랑 영국이 미얀마의 군부 기업을 제재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쿠데타 속도를 더 이제 가속화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명시되어 있는 이 미얀마 경제 지주 회사가 바로 이 미얀마 CNC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슈 이후에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기업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나라를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부를 돕는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약간 이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포스코가 결단을 못 내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이 미얀마에서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60%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기업들 사정인 거고, 투자자들은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투자자들 관점에서 포스코는 이제 ESG 기업에서 약간 이제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 피크아웃 논란에 더해서 약간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사태가 좀 종식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려는지 외국인과 좀 연기금의 이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이런 이슈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 개연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언론에서도 이제 대서특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산업이나 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요인까지도 봐야 되나 싶긴 하지만은 아무튼 최근에는 좀 이런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그 유럽과 미국의 철강 관세 해제 이슈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철강사인 이 포스코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환절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